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엔비디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고요. 금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주가가 치솟고 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 주가만이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테슬라 주가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FOMC 7월 FOMC 회의가 있었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순리대로 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미국장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장 초반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려는 듯한 나스닥 지수를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장 막판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간 새벽 3시부터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이때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일단 금일은 프리마켓 때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에 있었고 장 후반에 FOMC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미국이 여전히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7월 말이 되면 2분기 GDP 성장률에 속보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월 말이 되면 잠정치가 나오고 9월 달이 되면 확정치가 나오죠. 이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무려 3%나 나왔어요. 예측치였던 2.5%를 훌쩍 뛰어넘었고 1분기 때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2분기 때 굉장히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급진적인 관세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장 초반 주가도 상승을 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유가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으면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이것도 잠시 미 연준의 7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자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미 연준은 올해 들어서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이는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중요한 점은 9월달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여부가 중요했는데 파월 연준의장은 9월 금리 인하 아직 결정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현재 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발표되었던 GDP 성장률도 잘 나왔었죠. 충분히 이러한 발언이 나올 법합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로서 우리나라보다도 거의 2% 이상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부적절하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적절하다라고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향후 경기 둔화 및 실업률 증가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9월 회의가 있기 전까지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9월 회의를 앞두고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도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니죠.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아직 그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면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0%대를 보이고 있었는데 금일 FOMC 회의가 끝나자 45%대로 하락을 했어요. 일단 올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아니라 한 차례 금리 인하로 지금 확률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주가는 좀 하락을 보였지만 지금 AI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게 주가 하락이 크지 않았고요. 오히려 반도체 주식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아직까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일 장 마감 이후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서 7.5%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정정합니다. 메타는 8.65% 정도를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7.5%대를 보이고 있어요. 두 기업 다 탁월한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 분석은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모두 AI의 진심인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미국 시가총액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빅테크와 AI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매그니퍼센트 7
종목 중에 주가가 부진한 종목이 두 개가 있으니 그게 바로 테슬라와 애플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도 그다지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와 달리 현재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는 지속해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4조 달러가 넘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무려 4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득인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8천억 달러인데, 자,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7%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4조 달러를 두 번째로 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현재 글로벌 1등 기업인 엔비디아가 칭찬한 기업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테슬라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젠슨왕 CEO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칭찬에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AI 사업의 주도권은 피지컬 AI가 가져갈 것이며 그 피지컬 AI의 쌍두마차가 자율주행차 옵티머스 로봇인데요. 그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사업은 차세대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포텐셜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테슬라 주가는 왜 지금 지지부진할까요? 테슬라 주가에 비밀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죠.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가 차이의 그 비밀은, 그 결정적 차이는 역시나 EPS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순이익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마진을 얼마나 많이 잘 남기고 있느냐, 그게 성장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쉬지 않고 마진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이렇게 잘 오르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테슬라는 EPS가 계속해서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도 어느 정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주가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치고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이 EPS가 발목을 잡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테슬라는 젠슨왕 CEO가 말하는 것처럼 세계 최대 사업에서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EPS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그 부분은 테슬라의 전략적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닙니다. 바지 사장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최대로 들고 있는 오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오너와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전문 경영인과 같은 경우는 당장 올해와 내년 실적이 좋지 못하면 잘릴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 쳐다보면서 AI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만약 테슬라가 AI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현재 주가는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강력한 브랜드와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라든지 BYD라든지 이러한 대중차 브랜드처럼 제품의 자동차 라인업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우후죽순 생산을 시켰으면 차량 판매를 훨씬 더 늘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테슬라는 양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질적 성장에 매진을 했습니다. 질적 성장을 통해서 향후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포커스를 질적 성장에 맞춘 거예요. 질적 성장이라고 하면은 바로 AI 자율주행 기술과 이 옵티머스 로봇 기술이 되겠죠. 자, 테슬라의 그러한 모습이 이 재무제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이님께서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제조 원가를 제외하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즉 운영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이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을 토탈로 보면 테슬라는 매 분기 거의 쉬지 않고 운영 비용을 늘려왔어요. 이 운영 비용이 증가된 이유는 대부분 R&D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자, 운영 비용은 R&D 투자와 SG&A, 즉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테슬라의 R&D 투자의 대부분은 AI 인프라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과 같은, 그리고 메타 같은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대거 늘리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테슬라가 이 AI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EPS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치솟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R&D 투자, 현재 분기당 거의 16억 불 수준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10Q 레포트 2분기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분기 보고서를 읽어보면 아직까지 뭐 매크로 측면이나 외부 환경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업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앞으로의 테슬라의 미래는 좀 더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AI 투자를 통해서 향후 로보택시라든지 그리고 옵티머스가 가져다줄 성장의 기회는 굉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 분기 5.6% 평균적인 수준을 보여주면서 매출액 대비입니다. 준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용 관리도 잘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는 테슬라의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율은 5.6%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감가상각 비용이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시설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캐펙스라고 하죠. 그 캐펙스의 대부분이 AI 인프라 투자예요. 계속해서 AI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게 이 감가상각 비용의 차트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테슬라가 R&D 투자, 그러니까 AI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동차 라인업만 늘리면서 자동차 판매에 매진을 했다라고 하면은 워낙 자동차 제품의 경쟁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테슬라 EPS는 이렇게 고꾸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는 더욱더 큰 미래, 더욱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러한 이 AI 인프라 투자가 지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는 샌프란시스코 이 베이에리아 지역까지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요. 자, 올해 연말이 되면 미국인 절반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말했던 일론 머스크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래 패권은 AI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도와준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테슬라 로보택시 네트워크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미친 속도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웨이모는 2018년부터 로보택시를 해왔지만 테슬라는 단 반년 만에 웨이모보다 뭐 수백 배 크기의 플릿 규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로 지금 FSD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이 되면 미국부터 비감독 자율주행 Unsupervised FSD가 지금 나올 예정에 있어요. 자, 그러한 질적 성장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 놓았기 때문에 최근에 양적 성장을 이제 꾀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와 금주의 파운드리 계약 22.8조 원 수준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AI6 칩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차량과 옵티머스를 만들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양적인 성장에 드디어 매진을 하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6조 규모 LFP 배터리 계약 체결했는데 이게 테슬라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LFP 배터리는 저가형 차량이라든지 로보택시, 즉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한 번 충전 시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저가형 차량이 많이 채택이 되는 배터리인데요. 저가형 차량을 많이 만든다라는 뜻은 역시나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양적 성장을 추구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3년간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3년간 적극적인 양적인 성장을 꾀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차량인 모델 Y에 계속해서 다른 버전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6인승이라든지, 자, 그리고 원가 절감을 한 숏바디형 모델 Y도 지금 연말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양적인 성장에는 앞으로 AI5라든지 AI6 칩이 들어갈 거예요. TSMC와 삼성을 활용해서 굉장히 무수히 많은 자율주행 차량과 옵티머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현재 지지부진한 이유 잘 아셨죠?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포텐셜이 큰지 잘 아셨을 것입니다. 자, 글로벌 1등 기업의 그 CEO의 말을 믿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란TV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의 발전 상황과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란TV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요새 한 끼 점심을 먹으려면 11,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아트란TV 멤버십은 한 달에 8,990원만 투자하시면은 훨씬 더 유익하고 인사이트 있는 정보와 테슬라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